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천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숫자로만 느껴지는 그런 경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거나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정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의 자산은 웬만한 중진국의 1년치 국내 총생산 GDP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글자 몇 개를 적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춤을 추고 암호화폐가 폭등하거나 폭락합니다. 그가 기분이 나빠서 어떤 나라의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판 아이언맨, 화성으로 갈망하는 미치광이 천재,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늘 범칙 채널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국가보다 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막대한 부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와 삶에 어떤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그가 대단하다는 칭송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부의 축적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시스템적 허점과 그가 꿈꾸는 세상의 명암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 경제 보고서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증이고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의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주가 변동에 따라 춤을 추지만 대략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사이를 오갑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조 원에서 4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죠. 포르투갈, 핀란드,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의 1년 전체 GDP보다 많습니다. 베트남의 1년 GDP와 거의 맞먹거나 때로는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다 합쳐도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지갑 두께를 이기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1억 원씩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10년? 아닙니다. 무려 1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매일 1억 원씩 썼어야 지금의 일론 머스크 자산을 다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럽다는 차원을 넘어선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을까요?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들어서? 당연히 아닙니다.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부는 소유에서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의 원천은 바로 그가 소유한 기업들의 지분, 즉 주식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그리고 X, 구 트위터까지. 그는 미래를 바꿀 만한 산업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현금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형태, 즉 사이버 머니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하루에 수십조 원을 벌지만 주가가 폭락하면 하루에 수조 원이 증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처럼 주식 앱을 보며 파란불에 한숨 쉬는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 그 자체를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니까요. 피팔 마피아 시절입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겪었던 모험들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리스크를 짊어지는 승부사였습니다. 집투를 컴팩에 매각하고 엑스닷컴을 페이팔과 합병시켜 이베이에 매각했을 때
그는 이미 청년 재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은퇴해서 평생 요트나 타며 즐겼겠지만 머스크는 그 돈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어디에요? 당시만 해도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전기차와 우주 산업에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파산 위기에 몰려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려 썼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이 오로지 그의 천재성과 노력 덕분일까요? 물론 그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즉, 그의 제국은 미국의 세금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비옥한 토양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승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시장을 복점하고 독점한 시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다시 주가를 부양하는 선순환, 아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실제 폭스바겐보다 차를 훨씬 적게 팔면서도 시가총액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를 합친 것보다 컸던 적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테슬라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샀기 때문입니다. 자유주행, 로보택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1000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머스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스토리텔링 능력 덕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팝니다. 화성 이주, 뇌와 컴퓨터의 연결, 지하 터널을 통한 초고속 이동,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투자자들을 홀렸고 그 결과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불평등입니다. 그가 하루에 버는 돈은 수만 명의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세금 내는 게 싫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머스크를 포함한 최상위 부자들의 실질 세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20%, 30%의 세금을 꼬박꼬박 떼일 때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매수, 차입, 사망 전략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저리로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나중에 죽으면 자산의 가치가 재산정되어 상속세마저 줄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세금과 물가 상승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현대 경제의 아이러니입니다. 100시간 노동을 예찬하며 직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기로 유명합니다. 테슬라 공장의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라는 보고가 수차례 나왔고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는 직원 절반을 해고하며 하드코어하게 일할 사람만 남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에게 직원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일 뿐 함께 가는 동반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그가 가진 혁신가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냉혹한 자본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대로 무서운 것은 그의 영향력이 이제 경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지원해 그들을 구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그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흥정하려 들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 이것은 일개 기업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사실상 우주 공간을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조차 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세상, 과연 안전할까요? 머스크는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들여 트위터를 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트위터는 만성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확성기였습니다. 전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플랫폼을 손에 넣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사상과 영향력을 무제한으로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지되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시키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X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온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머스크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팬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를 움직이는 킹메이커이자 수천만 팔로워를 거느린 교주에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지코인 기억하십니까? 장난으로 시작된 이 코인은 머스크의 트윗 한 방에 수천 %가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고 했다가 취소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걸고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시세 조작범이라고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선구자라고 찬양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자본시장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 당국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줍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해갈 때 전기차로 대안을 제시하고 인류가 지구에 갇혀 있을 때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비전을 던집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할까봐 두려워할 때 인간의 뇌와 AI를 연결해서 우리가 초지능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CG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와 정확히 발사대에 착륙하는 장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점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다면 일론 머스크의 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산 1조 달러, 즉 1,300조 원을 돌파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스타링크가 전 세계 통신망을 장악하고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가정마다 보급된다면 지금의 자산은 푼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무리한 확장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리고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한순간에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트위터의 광고 수익은 급감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발언들은 소비자들을 등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국가보다 더 큰 부를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그가 번 돈을 사치에 쓰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고 옹호합니다. 그는 집을 다 팔고 작은 조립식 주택에 살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는 화성으로 가는 티켓값이라는 것이죠. 반면 비판자들은 그 막대한 부가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독점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보며 느껴야 할 것은 단순한 부러움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그가 상징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며 한 명의 슈퍼히어로 같은 인물이 시스템을 뒤흔드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구원할 천재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독재자일까요? 혹은 그저 운 좋은 관종일까요? 그는 지금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뇌과학 등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모든 분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화성에 식민지가 건설되고 뇌에 칩을 심어 텔레파시로 소통하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세상. 그 세상의 주인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세상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갑은 얇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아마도 캔틸런 효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풀리면 그 돈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부자들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보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 서민에게 올 때쯤엔 이미 물가가 다 올라버린 뒤라는 경제 이론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사과 한 알,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한 방울에도 보이지 않게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라는 현상은 극단적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자 동시에 기술적 특이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그를 욕하면서도 테슬라 주식을 사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대박을 꿈꾸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그 대박의 꿈을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쇼윈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국가보다 부유한 사나이. 그의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범증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더 날카롭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